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사이키 쿠소오의 재단에 나오는 사이키 쿠소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이키 쿠소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은 팬들을 지닌 병맛 코미디 만화이죠. 밥 먹을 때 틀어놓고 보기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이키 쿠소는 엄청난 힘을 가진 초능력자입니다. 어떤 세계관에 들어가도 최상위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간단히 말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캐릭터입니다. 이 사기적인 초능력자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나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이키 쿠소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키 쿠소는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어 친구들을 피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텔레파시를 통해 자신을 좋아하는 TK 학원의 최고의 미소녀 헤루아시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쿠소는 괜히 휴식에 방해가 될지 모르니 텔레포트를 통해 다른 곳에 가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쿠소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헤루아시는 아직 오려면 1분은 더 걸릴 텐데? 라는 생각으로 문 쪽을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쿠소의 텔레파시조차 통하지 않는 낸도가 들어온 것이죠. 오, 파트너 심심할까 놀러왔어 라고 낸도가 말했고, 쿠소는 네가 심심해서 놀러온 거잖아 라는 생각을 했죠. 자신이 초능력자인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숨기고 살아가는 사이키 쿠소는 낸도 때문에 텔레포트를 쓰지 못했고, 곧이어 테루아시도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 테루아시 하며 반가워하는 낸도. 테루아시는 쿠소에게 인사하며 최고의 미소녀인 내가 먼저 집에 놀러왔으니 엄청나게 감동해 어흑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그대로 쿠소에게 읽혔습니다. 쿠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으로 어서 이들이 집에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낸도와 테루아시가 쿠소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가 낸도가 갑자기 너네 집에 이런 장난감도 있네? 파트너, 이거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장난감이야? 하고 쿠소에게 그것을 던졌죠. 쿠소는 그 물체를 보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과한 총력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낸도가 던진 것은 바로 바퀴벌레였고, 쿠소는 엄청나게 바퀴벌레를 싫어하죠. 자신도 모르게 텔레포트로 다른 세계로 와버린 쿠소. 이곳은 과거의 일본인가? 다른 장소인 것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시간으로 와버렸네 하며 다시 집으로 텔레포트를 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테루아시와 낸도가 없었죠. 집에 돌아간 건가? 하고 천리안으로 그 둘을 찾아봤지만 그 둘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설마 자신이 텔레포트로 이 세계에 갔을 때 함께 소환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며 다시 텔레포트로 그 세계를 들어갔고, 가만히 있어보자 낸도와 테루아시가 어디 있는지 천리안을 사용해봤습니다. 쿠소는 그 둘의 위치를 찾았고 어서 빨리 그들을 데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세계로 온 것을 기억 조작을 통해 꾸민 것처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낸도와 테루아시에게 텔레포트한 쿠소. 낸도는 오, 파트너도 여기 있었구나 하며 반겼고, 테루아시 역시 쿠소를 속마음으로 격하게 반겼죠. 그런데 이 둘을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낸도의 마음을 읽는 텔레파시가 가능해졌고, 낸도는 인간을 잡아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테루아시 역시 쿠소를 잡아먹고 싶다, 아니야 쿠소를 잡아먹으면 안돼 라며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소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초능력으로 둘에게 있었던 일을 투영해봤죠. 이 둘은 이 세계로 텔레포트가 된 후 여긴 어디지?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던데, 어떤 힘을 권하는 남자를 만나 뭔가 특이한 녀석들인 것 같다며 피를 주입당했고, 하루 뒤 혈기로 변한 것이죠. 쿠소는 꽤나 당황했고 이들의 몸 상태를 하루 정도 돌려 다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들은 이 세계와 혈기가 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쿠소가 다른 세계로 왔다 갔다 한 동안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쿠소는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혈기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든 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일단 배고픔에 허덕이며 인간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낸도와 테루아시의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로 입을 막아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던 쿠소. 그때 옆에서 대나무 입마개를 하고 있는 소녀와 이마에 반점이 있는 소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오, 저거 괜찮겠군 싶어 대나무 입마개를 만들어 둘에게 물려놓았죠. 그런데 아까 그 소년과 소녀의 생각을 읽게 되었는데, 어서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어 무자는 어떻게 찾지?
이런 소리가 들려 쿠소는 탄지로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소녀 네지코에게서는 생각을 읽을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네지코는 인간 시절의 낸도처럼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의 뒤를 밟던 쿠소는 아사쿠 사거리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고, 그 뒤 한 혈귀가 탄지로와 네지코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걸 봤습니다. 쿠소는 고양이로 변신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엿들었고, 저 타마요라는 여자가 잘만 하면 혈귀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12개월의 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쿠소는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낸도와 테루아시를 인간으로 되돌리려면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세계가 자신의 원래 세계도 아니고 자신이 초능력자임을 밝힌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말해요. 그때 마침 다른 고양이 차차마루가 자신에게 하악질을 하며 경계를 했기에 빨리 변신을 풀고 정체를 밝히기로 했죠. 쿠소의 모습에 엄청나게 놀란 이들. 쿠소는 재빠르게 자신의 상황을 이들의 머릿속에 주입을 시켰고, 이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일단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혈귀는 아주 위험하고 강한 존재이기에 신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 쿠소는 마침 밖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음을 지닌 혈귀 2명이 들어왔다고 말했고, 타마요 일행이 나가보니 정말로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쿠소는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생각을 읽고 무잔에게 명령을 받아 이곳에 귀고리 소년을 죽이러 왔고, 자신들이 12개월이라고 뻥치면 엄청나게 겁을 먹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라고 하자 그 혈귀들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워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쿠소에게 색실공을 힘차게 던졌죠. 쿠소는 염력으로 그 공을 다시 되돌려줬고, 스사마루는 그 공을 맞고 날아갔죠. 일단 이들에게서 무잔이라는 녀석의 행방을 알아내야겠다 싶어 염력으로 그 둘을 못 움직이게 하며 자신의 앞에 데려다 놓았고, 둘의 기억을 읽었습니다. 확실히 낸두와 테루아시를 혈기로 만든 그 남자군 이라는 생각을 했고, 쿠소는 타마요에게 이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인간을 잡아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혈귀는 어쩔 수 없이 소멸시켜야 다른 인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쿠소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싫었기에 염력으로 이들을 묶어놓은 상태로 탄지로가 마무리하도록 했죠. 탄지로는 최대한 아프지 않게 불의 호흡으로 베어줬습니다. 그럼 일단 테루아시와 낸도를 이곳으로 불러와 타마요에게서 인간의 피를 받아 허기를 채우게 했고, 12개월의 피를 가져올 때까지 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죠. 쿠소는 타마요에게 얻은 정보로 하요노의 혈귀가 나타구모산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고, 쿠소는 천리안을 통해 나타구모산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곳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를 모아야 하니까 모기로 변신해볼까? 하고 모기로 변신 후 루이를 찾고 있었는데, 산에는 이곳저곳 엄청나게 거미줄이 젖어 있었고, 방심한 모기 쿠소는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죠. 옴짝달싹 못하게 된 쿠소. 그런데 그때 텔레파시를 통해 근처 혈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이 개 싫다. 언제까지 이런 가족놀이에 어울려줘야 되는 건지. 자기가 12개월로 하여 놓으면 다야? 재수없어 꼬맹이가. 쿠소는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다른 혈기들을 괴롭히는 녀석인가 보군 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으로 다시 변신해 몸에 붙은 거미줄을 전부 떼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신의 제어장치에 붙어있던 거미줄을 때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어장치가 떨어졌고, 순간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미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쿠소는 그 거미를 이곳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염력을 발사했고, 그 힘은 제어가 되지 않아 나타공호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염력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다. 하요노라는 녀석의 피를 가져가야 하는데. 쿠소는 다시 타마요에게로 돌아갔고, 힘 조절을 잘못해 그냥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남자라면 무잔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12개월의 피보단 무잔의 피가 인간으로 만든 약을 제조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쿠소는 빨리 낸도와 테루아시를 인간으로 만들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기에 바로 무잔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죠. 쿠소는 무잔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천리안을 사용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 무잔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발견한 무잔, 아사쿠 사거리에 으슥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했고, 쿠소는 그곳으로 순간이동을 했죠. 그때 무잔은 어떤 낡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렸으며, 무잔이 들어가자 자동으로 그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쿠소는 재빨리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갔고, 낡아 보였던 그 집은 안에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도 같았기에 꽤나 놀랐습니다. 고세는 무잔이 하연호 루이가 갑작스럽게 소멸해서 하연 소집을 했기에 하연의 혈기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쿠소오는 투명인간 모드로 들어가 무잔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분명 아까 문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하연들을 소집해 이야기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무잔은 기분도 나쁜데 이 새끼들한테 가오 좀 부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쿠소에게 전부 들렸죠. 곧이어 하연의 혈기들을 전부 죽여버리기 시작했고, 혈기의 피가 낭자해진 무한성, 그리고 무자는 딱 한 명, 하연인 엠무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하고 탄지로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무한성 바깥으로 보내진 엠무는 무잔의 피를 주입받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쿠소오는 그때 엠무에게 다가가 무잔에게 방금 주입받은 피를 몽땅 빼내어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타마요에게 가서 그 피를 줬죠. 엠무는 슈빵 어떻게 받은 피인데 뺏어가냐 하며 울었습니다. 타마요는 그 피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완전 순수한 무잔의 피였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을 제조할 수 있겠다고 했죠. 타마요는 그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실험해왔던 연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오로지 무잔의 짙은 피였기에 금방 무잔의 세포를 몸속에서 없애는 약을 만들었고, 그것을 테루아시와 렌도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세포가 몸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며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한다고 했고, 쿠소에게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무잔을 이 세상에서 없애주면 안 되겠냐고 했고, 쿠소는 약을 만들어주는 타마의 부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무한성으로 텔레포트를 한 쿠소. 그때 무한성 안에는 무잔이 있었고, 무잔은 쿠소를 보더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며 촉수를 날렸습니다. 쿠소는 다가오는 촉수가 징그러워 방어막으로 전부 막았죠. 하지만 엄청난 촉수를 덧뻗어 쿠소를 공격해 그 방어막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날아간 쿠소는 날아가던 도중에 공중부양을 했고, 제어장치 때문에 초능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군 하며 머리에 있는 제어장치 하나를 뚝 떼었죠. 다시 날아오는 촉수들, 쿠소는 순식간에 무잔에 다가가 발차기를 했고, 무잔은 끊임없이 날아가며 무한성 기둥에 부딪혀 무한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잔은 이 무시간 파워에 놀라며 겨우 몸을 재생시켰는데, 옆을 보니 언제 또 쿠소가 순간이동에 있었죠. 쿠소는 잔인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잔의 목을 뜯어버린다거나 팔다리를 잘라버린다거나 하진 않고 그냥 손쉽게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쿠소는 무잔에게 너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라고 물었고, 무잔은 그런 걸 말할 것 같으냐? 라고 했지만 얘 뭐야, 내가 태양빛에 닿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쿠소의 텔레파시 능력을 일으켰죠. 쿠소는 염력으로 무잔을 들어 하늘로 쭉쭉 올려보냈고, 끝없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무잔은 성층권을 뚫고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양빛에 몸이 다 소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다시 텔레포트로 타마요에게 돌아온 쿠소. 무잔을 소멸시켰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란 타마요. 타마요는 마음속으로 그런데 무잔이 죽어도 아직 상현의 혈기들은 남아있을 텐데, 무잔의 세포만 사라졌을 뿐 혈기로 살아갈 수는 있을 텐데 혹시 상현 퇴치도 부탁해볼까? 라고 생각하자마자 쿠소는 싫어요, 귀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타마요는 하하 네 라고 했죠. 얼마 뒤 테루아시아 렌도는 인간으로 돌아왔고, 쿠소는 이들을 데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들을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게끔 기억 조작을 해놨죠. 테루아시는 꿈속에서 자신이 흡혈귀가 되어 쿠소를 깨물고 싶었다는 것에 뭔가의 아릇한 부끄러움이 느껴졌고, 렌도는 다시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로 돌아왔죠. 쿠소는 원래 세계로 돌아오자마자 무표정으로 달달한 커피 젤리를 먹으러 떠났습니다.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는 갑자기 무잔이 사라져 혈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귀살대주들은 힘을 모아 남아있는 상현들과의 사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키 쿠소우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온다면 세계관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던데, 사이키 쿠소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행동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며 폭력적이지 않은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릴 힘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인물이기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봤고요. 우리 종도의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이키 쿠소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